한국인들은 한눈에 딱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한국인들 같은 여행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놀라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한국 사람들. 이런 한국인들 덕에 승무원들에게는 한국 노선이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인들만의 어떤 모습들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공항 운영팀장 샤오칭입니다. 중국 항공업계에서 이만큼 버틴 사람도 드물죠. 하루에도 수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는 이곳에서 온갖 일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체크인 카운터 담당 장 샤오메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장 샤오메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하는 겁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한국인 승객들 때문에 체크인 카운터가 완전히 마비됐다고 하더군요. 다른 승객들이 항의하고 있고 현장이 아수라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당황해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소란 피우는구나 싶었어요. 20년 동안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특히 단체 여행객들은 더 심해요. 큰 소리로 떠들고 줄도 제대로 안 서고 체크인 할 때마다 이것저것 묻느라 시간만 잡아먹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승객들이 화를 내죠. 저는 짜증이 나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 저한테 책임이 돌아오거든요. 공항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위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바쁜 아침 시간에 이런 일이 터지나 싶었어요. 현장으로 가면서 머릿속으로 이미 상황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인들이 큰 소리로 떠들면서 직원들한테 이것저것 따지고 있을 게 뻔했어요. 그러면 제가 나서서 정리해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너무 익숙해서 벌써부터 피곤했습니다. 장 샤오메이는 계속 뒤따라오면서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어요. 자기도 10년 넘게 공항에서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더 걱정이 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베테랑 직원도 당황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체크인 홀로 들어가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몰려서 아우성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달래야 할지 고민했어요. 통역도 불러야 하나 싶었고 보안 요원도 대기시켜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뭔가 달랐습니다. 시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체크인 카운터가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였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의심했어요.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가 체크인 카운터 앞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충격이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완전히 예상과 달랐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시나리오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략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항공편이 2대나 연달아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떠들지 않더라고요. 조용히, 정말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줄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직선으로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공항에서 일하면서 이런 질서정연한 줄은 처음 봤습니다. 중국 승객들도 이렇게 서지 않거든요. 보통은 여기저기 삐져나오고 새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줄이 구불구불해지기 마련인데
한국인들은 정말 군대처럼 정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했던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휴대폰으로 뭔가 계속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동선을 조율하는 것 같았어요. 앞사람이 체크인을 마치면 뒷사람이 미리 준비하고 또 그 뒷사람도 미리 준비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장샤오메이가 말한 마비 상황이 이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놀란 이유가 말이에요. 이런 완벽한 질서는 처음 보는 거니까 당황할 만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대화도 조용조용했어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조용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뭔가 계속 타이르는 모습도 보였고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장샤오메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팀장님, 이거 봐요. 저 사람들 짐 정리하는 것도 보세요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체크인을 기다리면서 미리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캐리어 손잡이도 미리 빼놓고 여권도 미리 꺼내놓고 심지어 짐 무게까지 미리 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한국인은 작은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짐 무게를 직접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 직원들이 놀란 이유가 이거구나 싶었어요. 마비됐다는 게 소란스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질서정연해서 놀랐던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승객들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신세계였어요. 저는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직접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체크인 담당 장샤오메이가 한국인 승객을 받고 있었는데 정말 신속했어요. 승객이 카운터에 오자마자 여권과 항공권을 내밀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미는 거예요. 장샤오메이가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승객이 미리 알아서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이 항공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보통 승객들은 자기가 탈 비행기 편명도 제대로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편명, 출발 시간, 도착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연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짐 무게도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은 미리 집에서 무게를 재고 온 것 같았습니다. 20kg 딱 맞춰서 오는 거예요. 초과 수화물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보통 중국 승객들은 25kg, 30kg씩 들고 와서 짐을 빼고 다시 재고 그러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좌석 요청도 없었어요. 보통 승객들은 창가 좌석 달라, 복도 좌석 달라, 앞자리 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가족 단위 승객들은 자리를 붙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그냥 배정받은 좌석 그대로 받더라고요. 불만도 없고 추가 요청도 없었습니다. 장샤오메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팀장님, 정말 신기해요. 저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체크인 한 명당 평균 7분에서 8분 걸리는데 한국인들은 1분에서 2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저도 직접 지켜봤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인이 카운터에 오면 여권 확인, 항공권 확인, 짐무게 측정, 수화물 태그 붙이기, 탑승권 출력까지 모든 과정이 정말 빨랐어요. 승객도 직원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든 게 완벽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뒤에 기다리는 한국인들이었어요. 앞사람이 체크인하는 걸 보면서 미리 자기 차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권 꺼내놓고 캐리어 손잡이 빼놓고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효율적이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켜보니까 정말 확실해졌어요.
한국인 200명이 체크인하는 시간이 중국인 100명이 체크인하는 시간보다 빨랐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인원은 2배인데 시간은 절반이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장 샤오메이가 또 말했어요. 한국 승객들은 질문도 거의 안 해요. 보통 승객들은 수화물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내 반입 가능한 물건이 뭔지, 환승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준비성이 철저했습니다. 체크인이 끝나고 나서 저는 보안 검색대로 갔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 담당 왕젠화를 찾아갔습니다. 왕젠화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에요. 공항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 중 하나가 보안 검색인데 왕젠화만큼 경험 많은 사람도 드물죠. 그런데 왕젠화 얼굴에 놀란 표정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왕젠화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팀장님, 한국 승객들 정말 대단해요라고 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물어봤더니 보안 검색 통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보안 검색대에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온다고 했어요. 액체류는 미리 100ml 이하로 준비해서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놓고, 전자기기는 미리 따로 빼놓고, 벨트도 미리 풀어놓고, 신발도 벗기 쉽게 신고 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보안 요원이 지시하기도 전에 스스로 다 한다는 겁니다. 보통 승객들은 보안 요원이 노트북 빼세요, 신발 벗으세요, 벨트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왕젠화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승객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정말 조용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금속 탐지기도 안 울리고 가방 검사도 거의 안 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모든 게 규정에 맞춰져 있어서 재검색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보안 검색할 때 울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는데 한국 아이들은 부모가 미리 설명해줘서 그런지 아주 조용히 통과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미리 가르쳐 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파급 효과였어요. 한국인들 뒤에 오는 다른 나라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사람이 신발 벗는 걸 보니까 자기도 미리 벗고 앞사람이 노트북 빼는 걸 보니까 자기도 미리 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왕젠화가 정말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승객들이 지나간 후에는 전체 보안 검색 속도가 2배 빨라져요라고 하더군요. 다른 승객들이 한국인들 보고 배우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어요. 한 나라 승객들이 전체 공항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공항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왕젠화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팀장님, 한국 승객들 때문에 우리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고마운 승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뭔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보안 검색이 끝나고 저는 면세점으로 갔습니다. 베이징 공항 면세점 매니저 천리화를 만나러 갔어요. 천리화는 면세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온갖 국적의 고객들을 다 상대해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죠. 천리화가 저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말했어요. 팀장님, 오늘 한국 손님들 정말 신기했다고 하더군요. 얼굴에 놀란 표정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신기했냐고 물어봤더니 쇼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체계적이더라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은 면세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뭘 살지 다 정해놓고 온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가격을 미리 비교해보고 어떤 브랜드가 할인하는지도 확인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원하는 제품으로 가더라고요. 헤매지도 않고 정확히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직원보다 제품을 더 잘 안다는 거였어요. 어떤 한국인 고객은 화장품 성분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직원이 오히려 배우게 됐다고 하더군요. 한국 고객이 이 성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피부 타입에 맞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줘서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구매 결정도 정말 빨랐어요. 보통 고객들은 이것저것 고민하고 물어보고 하루 종일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딱 정해서 사더라고요. 계산할 때도 정말 신속했습니다. 카드 미리 준비해 놓고 영수증도 바로 받고 포장도 깔끔하게 정리하더라고요. 천리화가 특히 감동받았던 건 한국 고객들이 다른 손님들한테도 방해가 안 되게 쇼핑한다는 거였어요. 통로를 막지도 않고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고 정말 조용히 쇼핑하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고객이 보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기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에게 정말 친절하다는 거였어요. 면세점에서는 보통 고객들이 무뚝뚝하거나 급하게 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고객들은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면 작은 선물이나 팁을 주더라고요. 천리화가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더군요. 천리화가 마지막에 웃으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했는데 진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직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런 말부터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국 고객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싶어서 밤마다 한국어 앱으로 공부한다고 하더군요. 하루 종일 한국인 승객들을 관찰하고 나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20년 동안 쌓인 경험과 생각들이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봤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 질서정연한 모습, 보안 검색대에서의 완벽한 준비성, 면세점에서의 체계적인 쇼핑까지 모든 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침에 장 샤오메이가 뛰어왔을 때 제가 했던 생각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또 소란 피우는 외국인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런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20년 경력이 하루 만에 무너진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것들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고민됐어요. 갑자기 한국인 승객들이 좋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화내면서 현장으로 갔던 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직원들과도 공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항이 더 나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계속 한국인 승객들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승객 서비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한테도 자세히 얘기했어요.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한국인 승객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아내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더군요. 다음날 출근해서 저는 공항 운영 데이터를 정말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어제 경험한 일들이 정말 사실인지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승객 비율이 높은 날일수록 전체 공항 운영 효율이 20% 향상됐더라고요. 체크인 대기 시간도 평균 30% 줄어들고 보안 검색 통과 시간도 25% 빨라지고
심지어 면세점 매출까지 15% 올랐더라고요. 승객들 불만 접수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직원들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졌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공항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신기한 건 다른 국적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패턴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줄 서는 방식도 바뀌고 체크인 준비도 더 철저하게 하고 보안 검색할 때도 미리 준비하고 공항 전체 분위기가 차분하고 질서정연해졌습니다. 직원들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오늘 한국 승객 많이 오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날이 가장 일하기 편한 날이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웃기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장 샤오메이는 이제 한국어 인사말을 완전히 익혔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쓰면서 한국 승객들한테 인기가 많아졌다고 했어요. 왕젠화도 마찬가지였고요. 면세점 직원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 상품들을 더 많이 들여놓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들을 파악해서 진열도 완전히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고객들이 자주 찾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들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다고 했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전체 공항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질서정연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이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염되듯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좋은 바이러스가 퍼진 것 같았어요. 청소 상태도 좋아지고 소음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공항이 더 쾌적해졌다는 보고도 받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공항 전체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인 승객 문화에서 배운 서비스 개선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회의였어요. 공항 운영 20년 만에 이런 특별한 주제로 회의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비하면서도 떨렸어요. 과연 직원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도 됐고요.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을 보면서 정말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직원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 승객들에게서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도 함께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했어요. 직원들도 점점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편견에서 시작해 존경으로 바뀐 제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또 소란 피우는 외국인들인 줄 알았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승객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잘못된 선입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직원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리더로서 실수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배려와 효율성을 우리 공항 서비스에 구체적으로 접목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승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더 자세히 하고 직원들도 더 친절하게 대하자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처럼 체계적이고 배려심 있게 일하는 방법을 우리도 배우자고 했어요.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 승객들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한 매너가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문화가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어요. 그 후로 우리 공항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직원들도 더 친절해지고 승객들도 더 협조적이 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보여준 모범이 우리 모두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어요. 공항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점수가 크게 올랐다고 하더군요. 다른 공항에서도 우리 공항의 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곳들도 생겼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많았어요. 서로 더 배려하게 되고 일 처리도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경험이 저에게 정말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 승객들 덕분에 더 나은 공항이 될 수 있었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